빅앤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팀은 K리그의 빅클럽 울산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울산현대가 평균 관중이 현재까지 16,943명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면서 주위에 이제 울산 팬들도 다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을 즐기고 있다. 어딜 가나 수도권을 가나 아니면 다른 곳에 원정을 가나 울산 팬분들이 원정석을 항상 좀 꽉 채우고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홈경기 직관을 했거든요. 이제 코프픽 그 프리뷰쇼에 게스트로 나가면서 분위기에 취해서 그만 못 참고 굿즈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팬분들도 사실 쉽게 못 구한다는 올웨더 자켓인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다행히 사이즈가 정말 희귀하게 남아있어서 오늘 좀 입고 나와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울산 유니폼 예뻐. 예쁘죠? 예뻐. 내가 총각이었으면 샀다. 구매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아니요, 구매하고 싶은데 총각이었으면 질렀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위태로워요. 그러니까요. 허가를 받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허락을 받는 것보다는 용서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질러왔는데 용서가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좀 제가 위태롭습니다. 저는 무양만 구한다면 하루빨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 좀 궁금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현대 지금의 인기 비결 가장 큰 1등 공신이 있어요. 바로 미타입니다. 예쁘죠. 귀엽죠. 얼마 전에 2023 K리그 반장 선거에 이제 반장으로 또 뽑히기도 했던 미타인데 반장님께 잘 보이고자 왜냐면 권력을 얻으신 분에게는 먼저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원투펀치를 위해서 오늘 직접 가져왔는데 새 제품이어서 개봉도 안 했어요. 오늘 여기서 한번 개봉을 좀 해볼게요. 야, 여기서 언박싱을 한단 말이야? 방송이 좀 많은데? 자, 됐다. 네, 이건 줄게요. 좋아. 촉감 좋아. 네. 울산 문수로 가면은 이 미타가 진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미타 중심으로 사진 찍는 분들도 많고 미타가 뭐 치킨도 팔고 피자도 팔고 뭐 구단 굿즈도 이제 미타가 팔고 호랑이 상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곳곳에 미타가 굉장히 아름답게 또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되게 인기를 또 많이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미타가 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역시 여러 가지 인기 비결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좋죠. 네, 그리고 울산은 사실 K리그에서도 꾸준히 성적을 내왔던 시기가 있었는지도 불구하고 인기로 꼭 이어지지만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뭐 당장 대표적으로 김정남 감독이 2000년대 이끌었을 때는 결과는 좋았으나 약간 수비적인 전술의 문제로 인해서 경기의 재미까지 보장된 적은 사실 좀 드물긴 했었어요. 그리고 암흑기라고 좀 울산 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좀 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윤정환 감독 시기 그리고 이제 조민국 감독 시기 때는 성적도 재미도 조금 아쉬움을 작용되면서 울산 역시도 뭔가 인기를 더 폭발적으로 끌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의 축구가 더 적극적이게 되고 내용도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팬분들이 또 지난 시즌에 우승이라는 버프까지 있으니까 그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어떤 응원을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라고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찬란함에 비해서 우승 횟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호곤 감독의 철대 축구 시절에 AFC 챔피언스리그 정복했을 때는 그 결승전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이브로 봤었어요. 그 정도로 경기장이 사람들이 꽉꽉 차서 하나의 응원하는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경기에서 또 울산이 쉽게 승리를 거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울산이 좀 어려움을 겪다가 김도훈 감독 시절부터 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은 있었거든요. 다만 전북이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울산이 막판에는 좀 미끄러지는 그러면서 우승하지 못하는 이미지가 있다가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올 시즌 초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팬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아주 뭐 그러면서 올라오게 된 흐름을 좀 울산이 타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참 많습니다. 당장 이제 서령우 선수, 주민규, 엄원상, 이청용, 조현우 그리고 컬트적인 인기를 끄는 우리 또 헤비케인 마틴 아담 선수도 지금 인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타 선수를 통한 마케팅도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울산현대의 김광국 단장이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그동안 좀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팬분들도 그러한 마케팅에 힘입어서 더 이제 울산의 어떤 응원, 팬으로서 더 뭔가 입문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고요. 수도권에 제 친구도 이제 제 가까운 친구가 울산 팬이어서 수도권에서 가끔 울산 홈경기가 열릴 때 수도권 팬들끼리 따로 모여서 단관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갔다 와서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지역구가 꼭 울산이 아니더라도 거의 울산은 최근에 전국구적인 인기를 끌면서 팬들 역시도 수도권 원정을 가거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따로 행사가 열릴 때는 단관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인원이 많죠. K리그를 리딩하는 클럽들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클럽들이에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이 대구 팬들 모이는 거 보면서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대구가 갑자기 팬들이 유입이 되면서 정말 재미난 축구를 하고 세징야라는 스타가 있고 그러면서 인기를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울산이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거보다 더 급속도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울산은 뭘 해도 된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하면 경기도 재밌고 결과도 도출하고 그리고 유니폼도 예쁘고 팬들이 모여서 응원하면 재밌고 마스코트도 귀엽고 뭘 해도 다 잘한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초용전사분들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원정 버스랑 원정석에서 서포터에 가입되어 계신지 않은 일반 팬분들 중에 사실 응원가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응원가가 더 낯서실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원정 버스랑 원정석에서 응원가 가사가 적힌 종이를 이렇게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인쇄를 해서 이렇게 다 배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응원가를 좀 따라 부르거나 응원가가 또 보면은 뭔가 어려운 멜로디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로 부르는 익숙한 멜로디예요. 잘 가세요가 또 네. 대표적이잖아요. 별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약간 익숙한 가사와 음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토대로 조금 더 팬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응원 문화가 지금 울산에 입혀지지 않나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울산 팬들은 잘 가세요 부르려고 경기장 갈걸요? 잘 네. 가세요 혹은 원정에선 잘 있어요. 항상 승리를 거두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뭐 잘 가세요 잘 있어요를 부르려고 가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또 현대가 더비를 보신 분들은 마틴 아담의 극장골의 그 순간을 눈앞에서 봤으면 그건 정말 인생 직관이거든요. 잊지 못하셔서 더 문수를 찾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굿즈도 예쁘니까 자연스럽게 울산현대에 대한 인기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차례가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원 원정 경기에서 골대를 3번을 맞췄거든요. 네. 일단 서령우 선수 중거리가 하나 골대였고 누빅손 헤더 골대, 이명재 왼발 프리킥 가볍게 찬 것도 골대였죠. 보통 웬만한 팀은 원정에서 이렇게 골대 3번 맞추잖아요. 못 이겨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2로 일단 승리를 거뒀어요. 이게 이제 올 시즌 2번째 6연승이 됐으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닝 멘탈리티가 또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었죠. 사실 개막하고 6연승 그리고 최근 6연승 7라운드에서 대전에게 1대2로 패배하고 8라운드에서 동해안 더비 치렀는데 무승부. 요 두 경기 빼고는 다 결과를 가져왔는데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지금 이 순간 K리그1에서 가장 견고한 팀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주민규와 루빅손이 골을 넣고 있고 바코도 득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력도 가장 월등히 좋은 팀이긴 한데요. 12승 중에 한 골차 승리가 9경기나 돼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를 힘으로써 완전히 압도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도 약간의 문제는 갖고 있는 팀이다. 특히 이제 중앙수비 쪽에 김영건 파트너가 정승현에서 정승현이 부상을 당하니까 김기희로 바뀌었고 그 가운데에서 김영건에게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도 제가 보기에는 아킬레스건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팀이 지금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난 수원하고의 경기도 많은 팬들이 보기에는 야 K리그 1등과 K리그 최하위 팀의 대결인데 K리그 1등이 이기는 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울산이 빅버드 원정이 최근 굉장히 약했었어요. 홍명보 감독 부임하고 승리가 없었죠. 네. 이번이 이제 4경기만에 첫 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꿔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경기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기재 선수의 활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수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2대2가 되고 수원 분위기를 휩쓸리는 그 상황에서도 울산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울산 선수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감 있게 다시 플레이를 가져가고 결국 마틴 아담의 PK골로 3대2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최근 3경기 봤을 때 최근 3경기도 다 한 골차 승리예요. 그런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 팀은 패할 것 같지 않다. 이 팀은 견고하다. 실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순위를 경쟁하고 있는 지금 K리그1의 울산의 경쟁팀들을 봤을 때 승점 정립이 꼭 꾸준하지는 않죠. 원정길에서 의외의 팀에게 덜미를 잡히거나 제 생각에 어제 수원 정도 이번 라운드 수원 정도의 컨디션이면 수원은 이 컨디션을 그대로 이어가면 분명 순위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울산의 어떤 선수들의 면면을 좀 봤을 때 그 한 골차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역시 조현욱 골키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너무 좋죠. 네, 정말 좋았죠. 결과를 좀 바꿔내는 엄청난 선방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좀 놀랍게 볼만한 부분은 조현욱 골키퍼가 사실 이전까지는 발밑이나 패스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점은 있었어요. 근데 올 시즌은 그 부분이 굉장히 정확해지면서 네. 안정적인 골키퍼로 더 한 걸음 더 발전하지 않았나. 네. 선방 능력도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들보다는 확실히 올 시즌이 더 올라온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 발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아쉬움은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주 뛰어난 골키퍼들과 비교하면 올 시즌 K리그1을 돌아봤을 때 골키퍼 때문에 고생하는 팀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근데 조현우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조현우에 대한 믿음은 뭐 당연히 따르고요. 조현우 골키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시즌 최고의 골키퍼가 맞습니다. 그렇죠.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내는 모습, 특히 서울전에서의 조현우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빌드업할 때 제가 봤을 때는 2-4-4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좌우 측면 자원들이 중앙에 있는 이규성과 박용우 위치까지 올라가서 볼을 잡아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1차 빌드업은 김영건이나 김기희가 하는데 이 두 명이 밑에서 1차 빌드업 할 때 상대가 압박이 들어올 경우 당연히 조현우에게 백패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현우도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김영건 선수가 볼을 잡고 빌드업을 할 때 선택지가 4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백들이 올라가 있고 중앙에 이규성과 박용우가 있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압박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선 자원들이 워낙에 폭넓게 움직이니까 풀백트하고 연동해서 이제 측면 공격을 하거나 중앙 쪽에 뭐 박호라든가 김민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연동해서 경기를 풀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팀은 축구를 쉽게 하는 팀이에요. 근데 울산은 축구를 쉽게 하면서 쉽게 골을 넣어요. 그리고 강팀은 패배가 연상되지 않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배를 거의 안 당할 것 같은 팀인데 울산은 올 시즌 물론 1패가 있습니다. 대전에게 당한. 하지만은 패배를 당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팀이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 할지라도 중심축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심축이 너무 좋아요. 일단 수비에 김영건, 네. 미드필더에 뭐 박용우, 이규성, 그리고 박호, 루빅손 중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한 선수는 항상 크랙이면서도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잘 담당하고 여기 이제 최전방은 주민규 혹은 마틴 아담 둘 다 경합하면서 등지고 연계해주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여기 아담의 경우는 공중볼이라는 옵션까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네.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K리그1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룰이 있죠. U22, 22세 이하 선수들을 누구를 기용할지에 대해서인데 황재한 선수와 강윤구 선수가 제 생각엔 서로 강점이 달라요. 황재한 선수는 공간을 좀 침투해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강윤구 선수는 볼을 잡고 그걸 패스를 통해서 풀어 나오는 스타일인데 두 선수 다 번갈아 가면서 22세 이하로 기용이 되니까 물론 이제 여기 한 선수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장시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부상이라서 한동안 장시영 선수가 좀 못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황재환 선수, 강윤구 선수가 이 U22 쿼터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덜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선수가 나와서 잘하는 경기들이 있고 이 선수가 만약에 잘 못할 경우에는 벤치에 너무 자원들이 많으니까 네. 특히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원전은 선발로 뛰었지만은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교체로 뛰면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축구도사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볼을 빼앗기지가 않아요. 나오면 뭔가 확실히 달라요. 볼 네. 잡을 때 템포가 전 서울전에 보면서도 그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루비손하고 바코, 마틴 아담 이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사실 아타루하고 보야니치 같은 경우에도 출전 기회를 못 잡을 정도예요. 물론 이제 보야니치 같은 경우에는 볼을 예쁘게 차는 거에 비해서 수비력이 모자르고 체력도 좀 아쉬움이 있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볼을 정말 예쁘게 차니까 전진 패스를 잘하더라고요. 그 아타루 같은 경우에도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은 기회를 잘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제 아타루 선수의 경우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도움왕이죠. 네, 그 정도로 이제 패스를 통해서 동료를 지원하는 능력이 아주 검증돼 있는 선수인데 잔부상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의 초반에서 뭔가 꾸준히 경기를 나와야 되는데 부상 때문에 명단을 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아타루 선수는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나왔을 때 보면 동료들을 더 빛내줄 줄 아는 선수예요. 계속 기회를 만들어주고 패스 원투 주고받아주면서 볼을 순환시켜주는 선수여서 아타루 선수가 아직 부상 등의 이유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야니치는 아직까지 봤을 땐 사실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보이긴 합니다. 많죠. 그 압박에 대한 대처가 저는 특히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K리그1의 템포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압박에 대한 대처를 얼마나 본인이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난 시즌 우승 전력에다가 주민규, 김민혁, 루드빅, 보야니치, 아타루 좋은 선수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울산은 올 시즌도 우승 전력이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지난 시즌에 뿌리를 내린 전술에 올 시즌 가미가 되면서 더욱더 안정감을 높여놨어요. 지금 2위권하고 승점이 13점 차인데 계속해서 질주해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울산이 지금 K리그에서 가장 빌드업 체계가 잘 완성된 팀이다. 초반에 대전전에 이제 패배했던 이유가 사실
압박에 대한 대처가 잘 되지 않아서였죠. 근데 그 이후에 선수들이 어떤 볼을 주고받는 템포가 확실히 더 올라왔고 풀백의 영향력도 더 살아났어요. 특히 이제 서령우 선수가 이제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도 원래 전문 포지션은 오른쪽이지만 그간의 1군 커리어를 보면 왼쪽에서 사실 보여준 부분이 좀 많긴 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오른쪽에서 서령우 선수가 더 터져주면서 확실히 서령우 선수가 어떤 상대에 대한 탈압박, 볼운반, 크로스, 맞는 게 가까운 플레이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 이명재 선수도 프리시즌 동안에 부상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극초반에는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왼발 크로스가 워낙에 좋은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명재가 만들어준 옵션이 있죠. 동료하고 연동해서 들어가는데 매우 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명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울산은 계속 1강을 유지할까? 근데 이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이 앞으로도 1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한다. 그럼 그 이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제가 일단 생각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울산이 조심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가을 무렵의 부진입니다. 항상 이 가을 무렵에 좀 부진한 모습들을 사실 울산이 좀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승점에 많이 쌓아야 하고 그리고 스쿼드의 두꺼운 뎁스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팀의 위닝 멘탈리티가 꾸준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가을에 조금 저조한 그 어떤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행인 점은 지금 울산이 그 3박자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초반 승점 2014년 이후로 지금 확실하게 울산은 지금 라운드 기준으로 최고의 승점을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뎁스 활용,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동기부여도 잘 주고 선수들도 폼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닝 멘탈리티는 일단 홍명보 감독이 잘 키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울산이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잘 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삼선의 수비력은 제가 볼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선의 선수들 박용우, 이규성, 보야니치 여기에 이제 김성준 선수까지 봤을 때 이청용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죠.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서 사실 김민혁도 내려올 수 있어요. 볼을 이쁘게 차는 선수들은 많은데 사실 선수 개개인의 수비 커버 범위로 봤을 때는 종종 그 수비력에 있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일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규성과 박용우가 나왔을 때는 안정감이 있어요. 특히 박용우 선수는 저는 지금 평가받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용우 선수가 경기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헌신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규성과 박용우가 계속해서 선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둘 중에 한 명이 빠졌을 때 그랬을 때는 공격적으로는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이청용이 뛰든 보야니치가 뛰든. 그런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가 중앙의 숫자를 좀 기습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드리블을 좀 인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팀들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울산이 중앙으로 간격을 좁히려고 해도 그 공간 사이를 좀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선의 수비력은 일단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풀백 백업진의 활약도 좀 더 올라와야 돼요. 네. 김태환 선수가 사실 최근에 경기를 뛰었던 강원전은 활약이 좀 괜찮긴 했지만 그 이전에 대전전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 전체적인 폼이 아직 올라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천에서 K리그2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이 조현택 선수가 네. 이제 울산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아직 K리그1에 대해서는 본인도 긴장을 좀 하는 해서인지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거나 아니면 킥이 좀 부정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선수가 부천에서 보여줬던 폼을 보면 이거는 정말 긴장을 해서라고 좀 보거든요. 빠르게 좀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수비 쪽의 변화가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경기마다 공격 쪽에서는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수비 쪽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일주일에 거의 한 경기씩 치르는 이 전반기 일정에서는 최대한 승점을 획득하겠다. 그 대신 AFC 챔피언스 리그하고 병행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벤치 멤버들하고 로테이션을 좀 많이 가동하면서 이제 선수들에게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들 다 동의를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김영권 선수의 체력이에요. 아 맞아요. 네. 정말 지금도 올 시즌 정경기 풀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김영권 선수가 수비 쪽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빌드업에 관여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김영권 선수가 만약의 경우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정승현, 김기희, 임종훈 같은 센터백들이 있지만 경험도 많고. 네. 그러면은 울산이 생각하는 축구가 구사가 될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약간 김영권이 유독 진짜 볼을 잘 차긴 해요. 상대를 자기 쪽으로 당긴 다음에 패스를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김영권 선수니까. 김영권 선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마지막 변수는 사실 홍명보 감독이 오면서 김도훈 감독 시절에 오랫동안 이어졌던 전북전 징크스도 잘 극복을 했고요. 첫 시즌부터 극복을 했죠. 네. 그리고
일단 이번에 대구 원정, 수원 원정,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로 승리가 없었던 곳에서도 올 시즌을 다 이겼습니다. 네. 징크스를 하나하나 깨트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 아직 깨트리지 못한 가장 큰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포항 징크스입니다. 중요한 더비.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가장 변수로 작용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울산의 가장 큰 라이벌전, 포항 스트러스와의 동해안 더비가 될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최근에 그 얘기도 했죠.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징크스를 깨고 있는 거는 희소식인데 상대방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징크스는 유지를 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올 시즌 울산은 전반기의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걱정하는 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한두 차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승은 울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울산이 잘 나갈 때 다 팀들이 잘 나가면 결국 울산도 흔들리면 아 이거 위기다. 미끄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텐데 가장 강력한 대항마인 전북이 너무 흔들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요. 네. 울산이 전반기에 최대한 이익권과 승점차를 벌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아챔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홍명보 감독은 지난 시즌 리그 우승했잖아요. 그럼 올 시즌 리그 우승보다 더 많은 걸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아 정상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FA컵도 노리겠지만 아시아 정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 시즌 후반기 울산이 조금 더 기대가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좋은데 후반기에는 어떤 식의 경기 운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해드렸던 어떤 좋은 얘기들을 그대로 이어서 울산은대가 잔여 시즌도 그리고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축구야! 이게 아니라 네, 이게 축구다! 그렇죠.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이상 울산현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빅앤스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